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이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에도 변동성 높은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3%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도 이날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26일 날 있었던 그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의 블록딜 여파로 인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보잉이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0.09% 내리고 나스닥 0.6% 내렸는데요. 이제 이 블록딜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좀 낙폭이 심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낙폭이 회복되고 또 다우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아키고스 캐피털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날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준 건지 CNBC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이제 CNBC 기사로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은행들이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 사태로 대형 헤지펀드와의 거래로 인해서 상당한 실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장 초반에 그리고 후반까지 미국 은행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날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랑 노무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은행주 약세를 초래를 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살펴보시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 지난주 이제 마진콜을 불이행한 미국 대형 헤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 1분기 실적에 이제 significant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나 노무라는 다 이제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게 아케고스 캐피털인 걸로 지금 다 예상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도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이 손실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분기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표하자마자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진콜에 대해서 CNBC가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뭐 중개인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할 때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그 계좌에 예금을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뭐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날 노무라 역시도 같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미국 자회사 중 한 곳에서 고객 거래로 인한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손실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가가 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해체와 그리고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무라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잠재적 손실의 영향이 결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익명을 요구한 한 트레이더가 CNBC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와 함께 이제 모두 아르케고스가 다수의 포지션을 청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CNBC가 아르케고 캐피탈에 연락을 했지만 어쨌든 뭐 대응은 연락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수익 환매 전망 5억 스위스 프랑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에는 이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종목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 2.63% 내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0.96%, 시티그룹도 1.9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또 자주 등장하는 CNBC 진행자 크레머가 한 얘기가 기사로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스톱이나 이런 아케고스 사태와 같은 이런 파장에 휩쓸리지 말고 장기 투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 이 밖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뉴욕에서도 이제 4월 6일부터 백신을 이제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고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4월 19일까지 미국 내 90% 성인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주변에 아직까지 맞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맞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이제 성인들은 맞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또 CDC가 새롭게 발표한 게 있는데요.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만 접종을 해도 80%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2회 맞을 경우에는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쓴 기사 중 하나가 캐나다 자문위원회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고 해요. 이제 캐나다가 접종을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캐나다 주별로 이 권고 사항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보잉의 주가가 2.31%나 상승하면서 장 후반 특히 이 다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베런스가 보잉의 주가에 대해서 세 가지 호재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 이 737 맥스 기종을 100대 구매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이어지면서 항공 수요가 뭐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하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한 점 이런 것들을 꼽으면서 보잉에게 많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또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언은 오늘 전해드린 그 아케고스 사태와 관련된 전문가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의견인데요.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에도 이 사태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뭐 다른 펀드들도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 지금 연관이 됐긴 했지만 이런 특정한 여기서는 뭐 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런 특정한 사고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이거는 게임스탑이죠. 이런 게임스탑이나 아니면 아케고스 사태와 같은 현상이 시장에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증시 투자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비탈 놀리지의 아담 크리사플리 창립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직 시장은 이 인프라 투자와 세금과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곧 실현이 될 것이라고 아직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민주당과 백악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책 관련 부분을 좀 더 시장이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안내 사항은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직전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인해서 증시가 하루 휴장한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소식 다시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